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재명의 그 좌파 독재에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 좌파 광란의 시대다 보니까 기업들이 또 올바른 소리 했다가 정권에 찍히면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바짝 엎드려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봐도 이게 그 너무 좌파들이 일방적으로 그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가지고 일부 이제 개미들은 잘하고 있다. 왜 주가가 오르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한 3,200 코스피가 가고 코스닥도 이게 뭐 오르니까 이제까지 뭐 재벌들이 저 마음대로 그 완전히 개인 기업처럼 운영했는데 이제 이걸 막 때려잡아 가지고 이제 그 재벌들을 혼내니까 주가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언뜻 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장기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그 후유증이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는 그래 봐요. 장기적으로 그 주가가 뭐 5,000포인트든 10,000포인트 가려면요 우리나라도 그 엔비디아나 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또는 이제 그 테슬라 이런 그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그래야 이게 우리나라 지수도 5,000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상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기업하는 기업인들 때려잡는다 해서요. 그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10대 기업이요. 몇십 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는 한마디로 나라가 정체됐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거의 아마 32기업이 거의 변동이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 정체대가 새로운 혁신 기업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때 뭐 2차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게 잘 나가다가 지금 완전히 2차전지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CATL인가? 중국의 최고 기업. 여기에 우리 SK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삼성 SDI 전부 고전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혁신 기업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나 또 LG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익이 안 나는데 지금. 근데요. 심각한 거는 그 상법 개정을 보면 제가 봐도 너무 급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개혁을 하는 거는 좋은데 또 완전히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찬탈하겠다. 이럴 때 막아주는 제도들이 외국에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신주를 경영권이 부당하게 공격당할 때 경영권이 이런 경우에 그 뭐 황금주라든지 의결권, 차등 의결권 또는 싸게 살 수 있는 뭐 포이즌 필 이런 데 여러 가지 경영권 방어 제도는 하나도 거론도 안 되고 지금 아예 뭐 언급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그 경영인들에게 옥죄는 예를 들어 뭐 감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사들 중에 이걸 그 분리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걸 확대하겠다. 뭐 2명, 3명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그 모든 그 경영자들 지분이 3%로 제한돼 버려요. 제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30%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 이제 그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를 선임한다. 이럴 때는 그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하면요. 그러면 그 대기업들 대부분 국제 투기 자본의 감사위원이나 그 이사가 뺏기면요. 그러면 그 모든 기업 비밀이나 모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3% 또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하는 이런 제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중투표제라는 게 또 들어간답니다. 이번에 집중투표.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 이사를 3명을 하면요. 옛날에는 한 명마다 표결해가지고 내가 30% 지분이 있으면 10% 지분 가진 놈하고 하면 그 3명 다 30% 가진 사람이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투표제가 되면
예를 들어 그 이사를 3명 선임하면요. 내가 10% 가지고 있다. 이걸 이게 그 곱하기 3을 해서 한 놈한테 밀어주면요. 소액 지분으로도 곱하기 3배가 되니까 집중 투표를 하면 그러면 이게 그 대주주를 견제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것도 이게 좋게 보면 그렇지만 나쁘게 보면 이게 투기 자본에 완전히 휘둘릴 수가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죠. 그 외에도 이게 우리 옛날에 이미 통과된 바로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과거에는 이게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인데 지금은 이제 모든 소액 주주까지 충실 의무를 넓히니까 막 배임죄 고발 이런 게 아직 이건 이게 막는 장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투자가 올 수도 됐다. 왜냐하면 이게 그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면 너 이게 전부 배임죄 아니냐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아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그 심각한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게 그 법이라는 거는 항상 이게 그 저울을 잘 달아서 예를 들어 소액주주 보호하는 규정을 넣어주면 또 이게 경영권이 부당하게 침탈당할 때는 또 경영권을 방어하는 규정도 이게 넣어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 일방적으로 이게 기업인들만 악으로 기업인들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지고 기업인들만 이게 때려잡는 이런 이게 좌파 광란의 입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누가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이게 기업하기 어려운 지옥, 기업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최저임금도 이번에 역대 최대로 아시아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주휴수당까지 하면 12,000원입니다. 주휴수당까지 12,000원. 아시아에서 최고 높은 최저임금. 그 다음에 상속세가요. 또 이게 기업이 승계를 하면 10%가 가산됩니다. 그러면 이게 60%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업들 중에 기업을 팔아버리고 싱가포르로 나가는 재벌들이 많다 합니다. 싱가포르로 내 모든 자산을 국외에 유치할 때는 세금이 뭐 27%, 20몇 프로를 합니다. 국외로 유출할 때는 차라리 내 기업 팔가 10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게 20몇 프로 세금 내고 싱가포르 가 살자. 다른 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게 지금 속출하고 있답니다. 자산가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렵다는 거죠. 상속세가 60%니까 이점에 이걸 깎아준다고 그냥 공제가 5억에 배우자 공제가 8억이다. 이걸 확대한다고 지금 안 하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기다가 노란봉투법부터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요. 우리나라는 이게 기업하기 지옥이 되는 겁니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그 경영을 완전히 침해하면서 노조 천국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의 상속세, 최고 세율의 임금 그러고 나서 그 경영권은 전액에 방어 안 되고 우리 전부 감사위원들 사회에서가 소액주주가 선임하면 3%밖에 안 되니 그러면 여기서 누가 기업하느냐 차라리 우리나라 기업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잖아요. 정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단체가 한 8개나 있으면서 한마디로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채태원이고 뭐고 SK 왜? 이재명이 겁나거든. 전부 이게 좌파 광란의 칼춤이 무서운 거야. 한마디 말도 못 하잖아.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렇게 설치더니 이제 국회하고 행정부를 다 장악해놨고 좌파들이 언론까지 뭐 여론까지 다 장악하니까 지금 여기 기업들이 바짝 엎드려 심각한 상황이다. 저라도 저는 이게 뼛속 제가 자유급하니까 저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 일론 머스크도 그 아메리카 정당 만든다고 지금 트럼프 반대.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그 일론 머스크는 이게 양심적인 게 감세 정책을 이게 반대하니까 오히려 그런 이게 감세 정책을 반대하는 게 그 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기업인이 복지 좀 특이하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식으로 그 기업하기 지옥이 되고 우리 경영권이 완전히 뭐 형해돼 버리는 이런 심각한 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하고 있는데도 이게 바짝 엎드려 있으면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그 투자 혁신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대거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정말 이게 그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막 상품 만드니까 지주사 테마주가 막 오르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게 모르는데 솔직히 자사주도 그래요. 뭐 저도 이게 주식 투자하지만 자사주 소각해 좀 좋죠.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서 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는 게 그게 좋기는 좋아요. ROE도 올라가고 여러모로 주식 수가 줄어들면 좋죠. 다 그렇게 외국 기업은 그걸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이 자사주 사서 소각하고 하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기업은 워낙에 그 SK 최태원이나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그 상속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웠잖아, 최태원 회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사주를 SK 막 20% 가까이 사가지고 이걸로 이게 경영권을 방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버린처럼 이게 투기 자본이 오면 이걸 우호지분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생기잖아. 자사주 자체는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팔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사주가 이제 그 그룹 오너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좀 전락해버린 여기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산 자사주까지 1년 이내에 소각해. 소각 안 하려면 이게 노동자들한테 나눠줘. 근로자들한테. 그럼 이게 소각 안 하고 보유하려면 주총의 의결 받아. 근데 그때 주총도 3% 룰에 따라 대주주는 3%밖에 못해. 이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기존의 모든 자사주를 무조건 다 소각해. 뭐 소액주주한테는 나쁜 건 아니지만 기업이 그런 게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여튼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침묵하고 있거든, 언론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법조인으로 상법, 또 우리 상법은 기본 6법이니까 공부를 하니까 거기 주도하는 놈들이 누구냐? 저하고 아주 친한 두 명의 형들이 하고 있어요. 한 명은 김남근 의원, 한 명은 오기영 의원이 그 위원장이 코스닥 뭐 5천 간다는 오기영. 오기영은 이게 저희 대학 선배인데 저하고 대학교 다니면 친한 형인데 완전히 운동권 좌파인데 방송도 저하고 MBN에서 같이 하다가 도봉구의 국회의원 재선이고 김남근 이거는 이제 그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 활동하던 근데 진짜 나이가 더 많아 운동권인데 저하고 이제 그 신림동 태학관에서 김남근 그 형이 그 민법 강의하고 제가 형법 행정법 강의하고 이렇게 친한 두 명이 이걸 주도하고 있어요. 김남근 의원 민주당에. 그 성북구입니다. 그 다음에 오기영 도봉구에. 근데 완전히 좌파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소액 개미들도 단기간에 그 상승에 지금 열광할 때가 아니다. 열광할 때가.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항상 그 과유불급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기존의 재벌 구조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여러 부작용도 동시에 해소하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